시작하겠습니다. 개인적인 경험에 의하지 않고 세계적인 진단과 치료 지침에 따라서 좋은 의료 장비를 가지고 최고 의료를 제공하기 위해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는 한정열 내과원 원장 한정열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만성 C형 간염 치료제 제파티어에 대한 효과와 안전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제파티어의 적응증, 그러니까 어떤 환자한테 제파티어를 사용하는가, 그다음에 제파티어 약제의 다른 약제와의 상호작용은 어떠한가, 제파티어의 장점입니다. 그다음에 제파티어의 효과와 안전성을 본 3상 연구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제 처음 치료하는 사람, 이미 치료 경험이 있는 사람, 또 제파티어 약제의 장점인 만성 콩팥병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 그리고 이러한 연구를 같이 함께 분석해 본 그런 데이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내용을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제파티어는 약이 한 알입니다. 한 알인데요, 두 가지 약이 같이 섞어져 있죠. 하나는 엘바스비어고 하나는 그라조프레비어라고 하는 두 가지의 경구용 항바이러스 제제를 섞어서 먹기 편리하게 그냥 한 알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만성 C형 간염을 치료할 때는 단일요법으로 치료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병합요법을 합니다. 반면에요, 만성 B형 간염은 단일요법으로 치료를 합니다. 제파티어는 말씀드린 것처럼 엘바스비어하고 그라조프레비어 두 약제가 병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C형 간염의 그 생활사에서 C형 간염의 증식에 관여하는 두 군데 효소를 갖다가 차단함으로써 C형 간염 바이러스 증식을 억제해서 C형 간염 바이러스를 완치하는 그런 약제입니다. 제파티어는 유전자형 1형과 4형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파티어 적응증은 유전자형 1형과 4형이고요. 그리고 이제 간염하고 대상성 간경변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질환이 많이 진행이 되어버린 비대상성 간경변, 예를 들어 복수가 차고 황달이 있고 식도 정맥류가 있고 이런 경우에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간염과 대상성 간경변까지 치료하는 약제가 제파티어입니다. 그렇다면 제파티어 사용 금기는 만성 C형 간염이 1형부터 6형까지 있는데요, 1형, 4형을 제외한 다른 형에는 효과가 덜하기 때문에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간염하고 대상성 간경변이기 때문에 비대상성 간경변, Child B, C로 분류되는 비대상성 간경변에는 이 약제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제파티어의 그 치료 기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전자형 1B형, 우리나라에서는 대개 유전자형 1B형이죠. 1B형의 초치료를 할 때, 초치료는 처음으로 만성 C형 간염을 치료하는 경우입니다. 치료 기간은 12주입니다. 이미 인터페론과 리바비린으로 치료한 사람, 치료를 경험한 사람의 경우에 있어서도 똑같이 12주를 치료하면 됩니다. 그래서 국내에는 유전자형 1B형만 있기 때문에 1B형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유전자 1형에서 이야기입니다. 이때 치료 기간은 12주만 치료하면 초치료이건 이미 치료를 경험하였건 12주 치료로 거의 완치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제파티어의 장점은 만성 콩팥병을 가진 환자에게 있어서도 용량 조절 없이 사용할 수 있고, 그 치료 효과는 만성 콩팥병이 없는 환자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뒤에 연구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그 치료 효과는 98%입니다. 그 다음에 C형 간염을 치료하려고 할 때 대부분의 환자들이 나이가 많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하는 것은 동반 질환이 많고 또 이미 먹고 있는 약제가 많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하려고 하는 이 제파티하고 다른 약제하고의 약과 약간의 그 상호작용을 잘 알아야 되는데요.
제파티어는 다행히 이런 약과 약제 간의 상호작용이 기존의 C형 간염 치료제하고는 다르게 좀 더 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반 질환이 있고 또 나이가 많고 이런 분들을 치료할 때 조금 더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가장 잠이 많은 가수가 누구일까요? 네, 이미자 선생님이십니다. 그러면 이미자 선생님 더하기 이미자 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삼이자 선생님이 됩니다. 그러면 삼이자를 둘로 나누면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그러므로 이미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가장 중요한 거 제파티어 3상 연구의 효과와 안전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성 C형 간염을 처음으로 치료하는 초치료 환자, 그 다음에 이미 인터페론 리바비린으로 치료한 치료 경험이 있는 환자, 그 다음에 제파티의 장점인 만성 콩팥병을 가지고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 이런 연구들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파티어 3상 연구는 여러 유형의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임상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임상 중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특별히 제가 세 가지만 골라보았는데요. 만성 C형 간염 1B형에서 처음으로 치료하는 경우, 그 다음에 이미 치료를 경험한 환자에게 있어서 또 한 사람은 만성 콩팥병을 가진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임상, 이 세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초치료 환자를 대상으로 한 제파티어 임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파티어를 가지고 유전자형 1, 4, 6형을 대상으로 처음으로 만성 C형 간염을 치료하는 환자에 대한 임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임상 이름은 CHTN입니다. TN이라고 하는 것은 트리트먼트 나이브 약자로 처음으로 C형 간염을 치료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CHTN에서 제파티어의 그 효과를 보았습니다. 제파티어하고 위약을 이렇게 주게 되는데요. 만성 C형 간염처럼 중요한 병을 치료함에 있어서 위약군을 준다는 것은 윤리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치료 12주가 끝난 이후에는 다시 위약군은 제파티어를 투약을 하였습니다. 이 연구의 약 22% 정도는요, 간경변 환자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전자형 1형, 4형, 6형을 연구하면서 간염과 간경변을 동시에 치료 효과를 본 연구입니다. 이 CHTN, 그러니까 유전자형 1, 4, 6형을 처음으로 제파티어를 가지고 치료했었을 때 그 효과를 보면은요,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우리나라의 유전자형 1B형의 치료 효과죠. 1B형의 치료 효과가 98%였습니다. 그 다음에 유전자형 4형에 대한 치료 효과는 100%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많은 유전자형 1B형을 제파티어로 치료할 때 간염이건 간경변이건 그 치료 효과는 98%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그 제파티어를 사용할 때 그럼 약제의 부작용은 어떨 것인가 보았는데요. 제파티어군과 위약군 사이에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부작용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제파티어 약제와 관련된 부작용은 아니라고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약제 부작용 때문에 제파티어를 중단한 경우는 한 예도 없었습니다. 두 번째 임상 연구는요, 이미 치료를 경험한 환자들입니다. 그래서 치료를 경험한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 트리트먼트 익스피리언스드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를 보겠습니다. 이 연구의 이름은 CHTE입니다. TE는 트리트먼트 익스피리언스드, 치료를 경험한 환자라는 뜻인데요. 이 연구에서 제파티어를 사용한 12주 동안 사용한 군에 대한 그 효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구에서 우리가 역시 관심 있는 것은 유전자형 1B형이죠. 연구 대상은 1, 4, 6형을 하였지만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1B형이기 때문에 1B형의 치료 효과를 보면은요, 제파티어 12주 치료했을 때 치료 효과가
100%였습니다. 그래서 이미 치료를 경험했다 하더라도 제파티어를 사용할 때 유전자형 1B형의 그 치료 효과는 100%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만성 콩팥병을 가지고 있는 환자의 제파티어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구의 이름은 시서퍼인데요. 중간에 보면 이 RF가 들어있죠. RF는 renal failure입니다. 심부전이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만성 콩팥병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 제파티어 12주 치료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효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성 C형 간염 유전자 1형을 치료할 때 만성 콩팥병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을 때 그 효과는 98%였습니다. 매우 높은 치료 효과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성 콩팥병 환자가 이 연구에 들어가 있는 환자의 많은 수가 혈액투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혈액투석을 포함해서 만성 콩팥병 환자를 제파티어로 사용할 때 그 치료 효과를 98%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만성 콩팥병 환자를 대상으로 한 시서퍼 연구에서 특별히 그 혈액투석을 하고 있는 환자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부작용이 생길까 걱정을 하였는데요. 부작용 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성 콩팥병 환자에서 제파티어하고 위약 간에 있어서 부작용에 있어서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약제와 관련한 심각한 부작용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부작용 때문에 약제를 중단한 환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만성 콩팥병 환자, 특히 혈액투석을 하는 환자라 하더라도 제파티어를 사용할 때 약제 부작용면은 굉장히 안전한 약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파티를 이용한 초치료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 연구하고 이미 치료를 경험했던 환자를 대상으로 한 그 임상 연구하고 만성 콩팥병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98%, 100%, 98%의 높은 치료 효과를 보여줬습니다. 이 세 개의 연구와 그리고 에이즈 환자를 치료했던 에이즈하고 만성 C형 간염이 같이 있었던 환자를 치료했던 이 네 개의 연구를 같이 분석을 해보면, 통합 분석을 해보면 만성 C형 간염 유전자형 1B형 환자를 제파티어를 가지고 치료했었을 때 그 치료 효과는 98%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많은 유전자형 1B형을 우리가 제파티어를 가지고 치료할 때 초치료이건 치료 경험이 있건 간염이건 또는 대상성 간경변이건 그 치료 효과는 98%를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높은 치료 효과죠. 정리를 해보면 제파티어는요, 유전자형 1형과 4형을 치료하는 약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1B형이 많죠. 그리고 만성 C형 간염 중에서 만성 C형 간염하고 그리고 대상성 간경변까지 치료합니다. 비대상성 간경변은 제파티어로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많은 유전자형 1B형을 제파티어로 치료할 때는 이분이 처음 치료하던 초치료이건 그렇지 않으면 치료를 경험했건 또는 간염이건 간경변이건 간경변은 대상성 간경변까지입니다. 12주 치료하면 그 치료 효과는 98에서 100%입니다. 오늘은 그 제파티어의 적응증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제파티어는 유전자형 1형과 4형에 사용하고요. 제파티어는 다른 C형 간염 치료제에 비해서 장점이라 그런다 그러면은 다른 약제와의 상호작용이 비교적 적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임상 연구와 다르게 제파티어는 만성 콩팥병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그 효과와 안전성을 입증한 연구 시서퍼 연구를 통해서 매우 효과적이면서 안전하고 아주 간편하게 치료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파티어의 효과와 안전성 연구에 있어서 초치료 환자에 있어서
유전자형 1B형에 있어서 그 치료 효과는 98%를 기대할 수 있고요. 인터페론과 리바비린을 치료를 경험한 군에서 제파티를 사용했었을 때 만성 C형 간염 1B형의 완치율은 100%를 기대할 수가 있으며 만성 콩팥병 환자에 있어서는 완치율 98%를 기대할 수 있는 매우 높은 치료 효과를 가진 약입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안전한 약이고요. 그리고 하루 한 알이죠. 그리고 알약입니다. 12주만 먹으면 됩니다. 이렇게 아주 심플합니다. 그래서 효과적이며 안전하고 아주 단순한 치료 방법인 제파티에 대해서 오늘은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